평생 가족만 챙기느라 참아온 무릎과 허리, 이제 와서야 터져 나오는 통증에 놀라실 때가 있으시죠. 젊을 때는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도 그냥 피곤한 줄만 알았는데 요즘은 설거지만 좀 길어져도 무릎이 퉁퉁 붓고 허리가 뻐근하게 남으실 때 있으시죠. 장바구니 들고 계단만 올라가도 무릎이 쿡쿡 쏘고 허리가 한 번씩 번개 치듯 아파서 이제는 진짜 병원에 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들. 가족 챙기느라 내 몸은 늘 제일 마지막 순서였는데 이제야 슬슬 고장 신호가 올라오는 것 같아서 더 겁이 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다들 이 정도는 나이 들면 겪는다는데 왜 나는 더 심한 것 같지 하는 비교 심리와 불안. 지금이라도 운동을 시작해야 하나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는 망설임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평생 가족과 집안일을 먼저 챙기느라 늘 뒤로 밀려났던 우리 무릎과 허리 이야기를 부끄러움 없이 자책 없이 한번 꺼내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다 들으시면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안도감과 지금 이 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작고 현실적인 나를 위한 운동의 힌트 하나쯤은 가슴에 담아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지금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내 몸의 아픈 곳, 무릎일까요? 허리일까요? 아니면 어깨일까요? 마음속으로만 한번 짚어보시겠어요? 오늘 이 시간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시간이 아니라 내 몸이 여기까지 버텨온 세월을 조금 더 이해해보는 시간입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20대, 30대 시절을 떠올려보면 그때는 참 바쁘게들 사셨죠. 출산과 육아, 밤낮으로 이어지던 집안일. 밤에 아기 울음소리에 몇 번씩 깨서 수유하고 낮에는 또 걸레질하고 설거지하고 빨래 삶고 늘고 그렇게 하루가 가던 시절.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했던 기억 아직도 남아 있으실 겁니다. 애 낳고 사흘도 안 돼서 일어나 밥 차리고 시어머니 말씀에 찬물도 못 먹고 꾹꾹 참으면서도 몸은 계속 움직였던 그 시절. 방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하던 다림질, 장바구니 가득 채워서 언덕을 오르내리던 이야기. 그때는 힘들어도 젊으니까 아픈 줄도 모르고 움직였습니다. 무릎이 조금 시큰거려도 오늘 많이 걸었나 보다 하고 넘어갔고 허리가 뻐근해도 하루 자고 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잠들었던 시절이죠. 40대, 50대가 되면서는 더 바빠지셨을 겁니다. 직장을 병행하셨던 분들은 아침에 가족 밥 차려놓고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하면 또 저녁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그렇게 하루가 돌아가던 시절. 직장 없이 집에만 계셨던 분들도 시댁과 친정까지 챙기느라 더 바빠지셨죠. 명절이면 온 집안 음식 준비하고 평소에도 시부모님 병원 모시고 자녀들 뒷바라지하고. 그 시절에도 무릎이 한 번씩 시큰거렸지만 허리가 좀 아팠지만 조금 쉬면 낫겠지 하고 넘어가던 세월이었습니다. 병원 갈 시간도 쉴 시간도 그냥 내 몸을 한번 돌아볼 시간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60대, 70대가 되어보니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확실히 느끼시게 됩니다.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무릎이 화끈거리고 숨이 차오르고 설거지하고 나면 허리를 펼 때마다 숨을 한 번 더 고르게 되는 변화. 아침에 일어날 때 침대나 이불에서 몸을 일으키는데 예전처럼 훅 일어나지지가 않고 한참을 버둥거려야 겨우 일어나는 날들. 이제는 정말 내 몸이 말하고 있다는 걸 느끼시게 됩니다. 이제 좀 쉬어야 한다고, 이제는 좀 돌봐달라고. 들으시다가 이건 내 얘기 같다 싶은 장면이 나오면 나중에 댓글에 조용히 한 줄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끼리만 아는 이야기처럼요. 오늘은 세 분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정리해서 전해드릴게요. 먼저 자가 아파트에 사시는 60대 후반 김영자님 이야기입니다. 남편분과 둘이 사시는데 주말이면 자녀분들과 손주들이 찾아와서 여전히 큰 밥상을 차리시는 분이세요. 손주들이 오는 날이면 며칠 전부터 반찬 준비하시고 당일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엌에 계시죠. 김영자님은 젊을 때부터 무릎이 시큰거렸다고 하셨습니다. 20대에 처자이 낳고 30대에 둘째 낳고 그 사이에도 집안일은 멈추지 않았으니까요. 그때도 가끔 무릎이 아팠지만 엄마는 원래 좀 그래 하며 참고 사셨대요.
진통제 한 알 먹고 파스 한 장 붙이고 그렇게 버티던 세월. 그런데 최근에 무릎이 너무 아파서 손주 안아주다가도 무릎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한 일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연골이 많이 닳았다고 이제는 좀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랍니다. 김영자님은 그 말을 듣고 잠깐 멍하니 의자에 앉아 계셨대요. 눈물이 고이더랍니다. 나는 평생 뭘 한 거지. 애들 키우느라 집안 챙기느라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내 무릎이 이렇게 됐다는 게 억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집에 돌아와서 손주가 웃으며 안겨오면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게 되더랍니다. 밥은 해야 하고 국은 끓여야 하고 그게 할머니 역할이라고 생각하셨으니까요. 요즘 김영자님은 이런 생각을 하신대요. 이렇게 쓰고도 버텨준 내 무릎 이제는 내가 좀 지켜줘야 하지 않을까. 병원에서 알려준 간단한 스트레칭을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저녁에 자기 전에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신답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잊어버리기도 했지만 요즘은 조금씩 습관이 되어 가고 있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평생 시장 장사를 해오신 70대 초반 이정희 님입니다. 새벽마다 무거운 짐을 나르고 하루 종일 서서 손님을 맞이해 온 삶.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몸이 아픈 날도 시장에 나가셨습니다. 이정희 님은 60대 후반부터 허리가 많이 아프셨대요. 허리가 펴지지 않을 만큼 아파서 장사하다가도 가끔 벽에 기대서 쉬어야 할 정도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병원에 가셨대요. 의사 선생님이 사진 찍고 검사하고 나서 허리 디스크가 많이 나빠졌다. 수술을 생각해 보셔야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더랍니다. 이정희 님은 그 말을 듣고 머릿속이 하얘지셨대요. 수술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더 큰 건 일을 그만두면 생활은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었답니다. 그래도 일단 수술은 미루고 물리치료와 재활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 허리 펴는 운동, 복부 근육 키우는 운동을 하셨대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으셨대요. 하지만 두어 달 지나니까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셨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덜 뻐근하고 장사하다가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버틸 수 있게 되고 완전히 나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나아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이정희 님은 요즘 허리를 만지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미안했어 내 허리야. 이제라도 좀 돌봐줄게. 세 번째 이야기는 1인 가구로 사시는 60대 후반 박순자 님입니다. 자녀분들은 각자 가정을 꾸려나가고 혼자 사는 작은 아파트에서 지내시는 분이세요. 반찬 가게에서 국과 반찬을 조금씩 사오시고 나 하나 먹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어 하고 스스로를 달래며 사시는 분이죠. 박순자 님은 몇 달 전에 계단에서 한번 미끄러질 뻔한 일이 있으셨대요. 다행히 손잡이를 붙잡아서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뒤로는 무릎이 더 무서워지셨답니다. 내가 여기서 넘어지면 누가 알아? 혼자 사는데 애들한테 연락할 수도 없고 그런 생각이 드시더랍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시니어 체조 프로그램에 등록하셨대요. 처음에는 몸도 굳어 있고 남들 앞에서 움직이는 게 쑥스러웠답니다. 다들 운동복 입고 오는데 박순자 님은 그냥 평소 입던 옷 입고 가서 구석에 서 계셨대요. 선생님이 웃으며 천천히 하시면 돼요 하고 말씀해 주셔서 조금씩 따라하기 시작하셨답니다. 한 달쯤 다니니까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과 인사도 나누게 되고 끝나고 같이 차 한 잔 마시며 수다도 떨게 되더랍니다. 박순자 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운동이 몸에 좋은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집에만 있을 때보다는 덜 외롭다. 세 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아니다가 아니라 각자의 방식으로 몸을 써왔고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라도 회복을 시작하고 있다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런 말들을 스스로에게 해왔습니다. 그때 좀 덜 무리할 걸. 산후조리를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병원에 진작 갈걸. 가족 챙기느라 바빠서 그땐 병원 갈 틈도 없었다는 변명 아닌 변명도 하죠. 그런데 몸이 아픈 지금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이제 와서 운동하면 뭐하냐. 내가 아프면 가족들한테 짐만 되지. 이런 자책, 이런 걱정 다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말씀 많이 들었고 저 역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때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것. 애새 키우고 시댁 모시고 집안 꾸리는데 무슨 여유가 있었겠어요. 몸이 아파도 참아야 했고 피곤해도 움직여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의 여러분은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살아내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 지금 몸이 아프다고 해서 스스로를 너무 탓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대신 이제라도 내 몸에게 한마디 건네보는 거죠.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부터는 내가 좀 챙겨줄게. 나를 위한 운동과 회복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함께 생각해 볼까요? 숫자나 의학 강의가 아니라 마음을 정리해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먼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몸의 영역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관절 움직임이에요. 무릎을 굽히고 펴기, 허리를 너무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움직이기. 이건 우리가 매일매일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움직임입니다. 또 넘어지지 않기 위한 균형 감각도 중요합니다. 잠깐 한 발로 서보기, 벽을 짚고 일어섰다 앉았다 하기 같은 것들. 넘어지면 큰일이라는 걸 우리 나이에는 다들 아시잖아요. 그리고 내 호흡을 느끼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숨을 깊게 쉬어보며 몸과 마음을 동시에 진정시키는 시간. 이건 운동이라기보다는 나 자신과 만나는 시간에 가깝죠. 두 번째로 나이에 맞는 운동 속도를 찾아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땀 쏟는 운동이 아니라 내 관절이 허락하는 만큼 하지만 매일같이 반복해주는 운동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10번을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 2-번이라도 매일 하는 게 우리 나이에는 더 큰 힘이 됩니다. 체육관에 가서 땀 흘리며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집에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도 운동이에요. 복도를 천천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계단 한층 천천히 오르는 것도 다 운동입니다. 중요한 건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매일 조금씩 움직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내려놓아도 되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내 몸 돌보는 시간이 이기적인 게 아닐까 하는 마음. 손주 봐줘야 하는데 운동하러 나가는 게 미안하다는 고민. 이런 마음들 다 이해합니다. 평생 가족 먼저 생각하며 사셨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남겨줄 돈보다 지켜야 할 나가 더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내가 건강해야 가족도 편합니다. 내가 아프면 가족들이 더 힘들어요. 그러니 내 몸 챙기는 시간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운동 방법은 의사 선생님이나 물리치료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해요. 무릎 상태, 허리 상태가 다 다르니까 전문가와 이야기 나누시고 내게 맞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운동을 통해 내 몸 편을 들어주겠다는 마음을 가지시는 게 중요해요. 이제는 나도 좀 쉬어야지. 이제는 내 무릎도 좀 아껴줘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면 운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실제로 해볼 수 있는 작은 실천 하나 제안해 드릴게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내 무릎과 허리를 한번 손으로 토닥여 보세요. 그냥 손바닥으로 천천히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그렇게 한마디 속으로 말해 보세요. 내일부터는 하루에 한 번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앉았다를 몇 번 반복해 보세요. 5번도 좋고 3번도 좋습니다. 무릎이 허락하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집 안에서라도 10분 정도 조금만 더 걸어보세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좋고 복도를 천천히 거니는 것도 좋습니다. 주말에는 병원이나 복지관, 동네 체육센터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시니어 체조, 스트레칭, 가벼운 요가 같은 프로그램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럽고 귀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번만 용기 내서 가보시면 거기서 비슷한 나이의 분들을 만나게 되고 같이 웃으며 이야기 나누게 됩니다. 운동도 운동이지만 사람 만나는 것도 큰 힘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 펜과 노트 없이도 마음속으로 상상하며 해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작게 천천히 매일 조금씩. 그게 우리 나이에 맞는 운동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평생 가족만 챙기느라 참아온 무릎과 허리가 이제는 여러분 편이 되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처음 살아보는 노후의 몸을 건너고 있습니다. 20살, 30살 때 몸은 한번 살아봤지만 60살, 70살 몸은 처음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다 처음 겪는 일들입니다. 실패도 있고 후회도 있고 조금 늦은 깨달음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여기까지 잘 버텨준 내 몸 고맙다고 말해주세요. 오늘도 설거지하고 빨래 널고 계단을 오르내리느라 애쓴 우리의 무릎과 허리, 오늘 밤만큼은 수고했다 한마디 건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거기에 아주 짧은 스트레칭 한 줄만 더 얹어보시면 어떨까요?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았다 3번만 해보는 것. 허리를 천천히 좌우로 한 번씩 돌려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당장 완벽한 운동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복지관 프로그램에 나가는 것도 좋고 집에서 하루에 5분씩 몸을 움직여 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는 내 몸도 챙겨주겠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무릎과 허리 이야기도 가능하시다면 댓글로 살짝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혼자만 겪는 일은 아니라는 걸 이 공간에서 같이 확인해 보았으면 합니다. 나도 요즘 무릎이 아파요. 나도 허리가 뻐근해서 고민이에요. 같은 짧은 한 줄이라도 여기 남겨주시면 서로에게 위로가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이 채널에 다시 놀러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저녁 시간에 조용히 다시 찾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애쓰셨습니다. 내일도 무리하지 마시고 내 몸 편을 들어주시면서 조금씩 천천히 나아가 보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